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정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마은혁 후보자를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모레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초선 의원들은 한대행과 내각을 총탄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에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 등 72명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영과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선고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정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 탄핵 선고일 여전히 안개 속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이제 최종 변론이 지난달 25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달이 훌쩍 넘어섰는데 말씀대로 지금 선고기일조차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최종 변론으로부터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거든요. 이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늦춰지고 있는 것이죠. 법조계에서는 이제 헌법재판관 8인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지금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관측이긴 합니다만 이번 주에 내려질 수도 있고 또 그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그래픽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금요일 날 선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4일, 11일 이런 지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이보다 더 늦춰질 경우에 문영배 이제 권한대행이나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날 퇴임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퇴임 직전에 평일 날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려가 나오는 관측들 중에 하나가 퇴임 이후까지, 그러니까 퇴임 전까지 선고가 안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뭐 이제 하도 미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 또 여러 가지 저간의 분석을 보다 보면은 그런 관측도 지금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그 문대행이나 이미선 재판관이 다 대통령 몫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그 퇴임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헌재가 기능을 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헌재의 선고일이 너무 늦춰지면서 사실 국민적 피로감이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헌재에 대한 불신도 커지니까 커지고 있으니까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이런 나쁜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걸 피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요새 여론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헌재가 그야말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이런 여론이 높죠. 그것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미뤄지고 있고 한대행에 대한 어떤 압박도 커지는 가운데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먼저 나섰어요.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냈죠.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재판관의 지위를 임시로 보정하는 그런 가처분도 신청을 했어요. 또 이와 별도로 질의서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대행에 대해서는 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질의 내용을 담았고요. 또 헌재에 대해서는 그 마은혁 후보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 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질의도 담았습니다. 민주당도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압박을 좀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이야 뭐 이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 왔으니까 우 의장의 이제 이런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정당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오전에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이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그러니까 모레, 그렇죠,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은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그 중대 결심이 뭔지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앞서 이제 초선 의원들이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대행에 대해서 재탄핵을 하겠다, 그리고 내각에 대해서 총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한번 관련 얘기를 들어보실까요? 책임과 역할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좀 강수를 예고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강대강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힘의 경우는 이제 그 우 의장이 지금 국민들이 산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헌재와 한대행에 대해서 겁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재탄핵을 하고 줄탄핵을 하겠다, 이런 것은 내란 시도다,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 해갖고 모두
72명에 대해서 내란 음모,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어준이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입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이성을 잃은 내란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민주당이 실제로 이제 내각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줄태안액을 하는 것을 현실화시키게 될 경우에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비롯해서 모든 이제 수단을 동원해서 이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도 했습니다. 예. 그럼 당사자인 한덕수 대행은 지금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한대행은 뭐 마 후보자 임명 요구, 민주당의 요구나 또 탄핵에 대해서 일절 반응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산불 수습, 그리고 이재민 지원책 여기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급변하는 기후에 따른 대형 산불에 대비해 정부의 대응 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하기 전에 같이 그 선고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 마 후보자가 이제 재판관이 돼서 예.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여를 하려면은 그 변론이 제기가 돼야 됩니다. 예. 또 이제 이때까지 심판 과정을 또 마 후보자 이제 재판관이 돼서 또 좀 숙지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헌재 구인 선고 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소화 절차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이제 헌재 내외에서도 이제 진통이 커질 테고요. 특히 예. 이제 정치권, 특히 여당의 반발이 이제 강한 반발이 불보듯 뻔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이 후보자를 이제 마 후보자를 이제 뺀 예. 상황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5대3 이제 기각 상황이 된다. 예. 이럴 경우에는 지금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 위헌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걸 계속 이렇게 뭐 강행을 하게 될 경우에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예. 지금 뭐 이제 헌재 평의 시간이 이렇게 좀 단축이 되고 있다고 해요. 또 지금 마지막 이제 뭐 쟁점 단계에 대한 검토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 없이 헌재가 선고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 파장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여야 좀 대응이 좀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민주당의 친명계 이재명 대표 이제 사법 리스크를 크게 줄였다. 그리고 이제 비명계의 도전도 뿌리쳤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독주 체제가 굳어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상당히 고무가 되어 있고요. 또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친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재에 대해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압박 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이제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2심 무죄 판결이 뒤집혀야 되는데 이게 또 조기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파기 재판 이거를 대법원이 해야 된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파기 재판이라는 게 좀 생소한 용어인데, 그러니까 무죄를 유죄로 바꾸되 이제 이게 파기환송이 돼서 2심으로 가게 되면은 2심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절차 없이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유리한 상황이 있다고 많이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조기 대선을 이제 아예 봉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헌재 조기 선고를 촉구를 했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제 탄핵에 대해서 기각, 각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촉구 압박이 역시 이제 예. 이재명 대표 그 무죄 판결 예. 계기로 해서 이제 굉장히 지금 고조가 되고 있죠. 예. 그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이후에 여론조사상의 어떤 지지율 변화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죄 판결이 난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게 그제가 발표됐습니다. 한번 그래픽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제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34%죠. 예. 근데 그게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에 이루어졌지만 전주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2%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당 잠룡들, 이분들은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래 갖고 좀 이게 좀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대표가 이 여러 여권의 잠룡들보다 많이 앞서곤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무죄 판결 이후로 뭐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못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저기 주목해서 볼 만한 점이 지금 유보층, 그러니까 이 대표나 여권 잠룡들 어느 쪽도 지지 않고 이렇게 좀 관망하는 유보층이 지금 이 대표 지지율 34%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30%, 37%. 이 점이 좀 눈에 띕니다. 잠룡들 가운데서도 저 유보층을 좀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여야의 어떤 치열한 경쟁도 앞으로 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